얘들아, 오늘 다시 또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이다. 활기차게 한번. 이제 거의 끝날 때가 돼가니까 우리 친구들이 긴장이 풀려가지고 그치? 150쪽 펴볼까? 요번 주에 지금 반 정도 남았는데 빨리빨리 읽으면 요번 주에 끝날 것 같아요. 80챕터까지 있는데 지금 45챕터니까 반 조금 더 읽었죠? 그래서 이번 주 안에 끝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 마무리 잘합시다. 최선을 다합시다.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오늘 하루 감사한 마음으로 한번 또 시작해 볼게요. 어디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누가 잘 하나 눈을 감아주시고 두 손 모으고 차분하게 마음을 로우나 눈 감고 우리 미남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12월도 벌써 반이 지났습니다. 앞으로 15일이면 우리가 새해를 맞이할 텐데 이 12월 얼마 남지 않은 12월 우리 친구들이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학교 다니는 동안 얼마 남지 않았지만 아프지 않게 하시고 학교 생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마음에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며 기쁜 성탄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가 깃드는 마음으로 우리 친구들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50쪽 그냥 여기 150쪽 맨 위에부터 다시 읽어볼게요. 브라이트빌 그거 아니? 우리가 너희 엄마를 처음 봤을 때 네 엄마는 상자 안에 들어있었단다. 어떤 푹신한 것에 쌓여서 말이야. 브라이트빌의 눈썹이 움찔거렸다. 그때 네 엄마가 얼마나 작아 보였는지 믿기 힘들 거야. 상자 안에 한껏 접혀 있었지. 브라이트빌이 코를 훌쩍거렸다. 우리는 네 엄마가 죽었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우리가 다가가자 갑자기 살아나서는 번쩍이는 괴물처럼 상자를 뚫고 나왔단다. 브라이트빌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로즈가 브라이트빌을 안아주었다. 그리고 귀에 대고 속삭였다. 괜찮니? 오늘 로봇에 관해서는 충분히 배운 것 같아요. 브라이트빌이 엄마에게 속삭였다. 여러분 미안하지만 우리는 가봐야겠어요. 로즈가 말했다. 내가 어린 친구의 기분을 상하게 한 건 아닌지 걱정이네요. 우리가 어떻게 만났는지 듣고 싶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셸리가 말했다. 브라이트빌은 괜찮을 거예요. 로즈가 친절한 목소리로 말했다. 단지 오늘 너무나 많은 일을 겪어서 그만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만나서 반가웠어요. 안녕. 로즈는 뒤돌아 성큼성큼 걸었다. 바닷가 절벽에 다다랐을 때 로즈가 말했다. 내 어깨에 앉아서 같이 올라갈래? 전 날아서 갈게요. 위에서 만나요. 브라이트빌이 말했다. 브라이트빌은 날개를 퍼덕거리더니 하늘 위로 날아갔다. 로즈는 벽을 오르기 시작했다. 바위기둥과 턱을 능숙하게 붙잡으며 위로 올라갔다. 마침내 절벽 꼭대기에 다다랐을 때 그곳에는 어린 곰 2마리가 로즈를 기다리고 있었다. 152쪽 싸움. 안녕. 내 이름은 로즈란다. 우리는 당신이 누군지 알고 있어요. 당신을 다시 만나게 되어 아주 기쁘네요. 누나곰이 비꼬는 뒤로 말했다. 맞아요. 당신을 다시 만나게 되어 아주 기쁘네요. 동생곰이 말했다. 넌 왜 항상 내 말을 따라하는 거야? 짜증나게. 누나곰이 동생에게 말했다. 난 도와주려고 그런 거야.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가만히 있어. 알았어. 그렇다고 그렇게 고약하게 굴 건 없잖아. 곰들이 싸우는데 로즈가 친절한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내가 누구와 말을 해야 할까? 이런 우리가 무례했네요. 내 이름은 네틀이고 얘는 내 꼬맹이 동생 토른이에요. 난 꼬맹이가 아니야. 토른이 콧바람을 내뿜었다. 너희 둘을 만나 기쁘구나. 하지만 난 가야 한단다. 로즈가 말했다. 미안하지만 그렇게는 안 되겠는데요. 내 동생과 나는 괴물이 싫거든요. 네틀이 로즈 앞을 막아섰다. 난 괴물이 아니야. 로봇이란다. 당신이 뭐든지 간에 우린 당신이 싫다고. 토론이 말했다. 당신이 우리 섬에서 아주 편안하게 지낸다고 들었어요. 이제 우리가 당신을 아주 불편하게 만들어주겠어요. 네틀이 말했다. 이제 우리가 당신을 아주 불편하게 만들어주겠어요. 그만 좀 따라해 토른. 가엾은 로즈는 심각한
심각한 문제에 부딪혔다. 곰들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러나 로즈는 달아날 수도 숨을 수도 싸울 수도 없었다. 로즈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그런데 로즈가 뭔가를 하기도 전에 누군가 날개를 퍼덕거리며 날아와 꽥꽥거렸다. 154쪽. 우리 엄마한테서 떨어져! 브라이트빌이 로즈 앞에 섰다. 그 소문이 사실이구나. 조그만 기러기가 로봇을 엄마라고 생각한다더니 사실이었어. 어쩜 그렇게 멍청할 수가. 널 위해 사는 말인데 다치기 전에 도망가는 게 좋을 거야. 네틀이 웃으며 말했다. 브라이트빌, 저 아이 말이 맞아. 제발 여긴 내게 맡기고 가렴. 로즈가 말했다. 하지만 어린 기러기는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브라이트빌은 엄마를 지키기 위해 날개를 펼치고 폴짝폴짝 뛰었다. 그 곰들은 웃음을 터뜨렸다. 네틀은 앞발을 들어 브라이트빌을 툭 쳤다. 브라이트빌이 바닥에 나뒹굴었다. 그렇게 브라이트빌은 몇 번이고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다. 지쳐서 일어나지 못할 때까지. 여긴 우리 섬이야. 네틀이 으르렁거렸다. 그러니까 쏙 꺼지라고. 토론이 그르렁거렸다. 로즈는 어깨를 쫙 펴고 섰다. 그리고 가슴을 쿵쿵 내리치며 사나운 소리를 냈다. 그러나 곰들은 겁먹지 않았다. 그들은 으르렁거리며 로즈를 공격했다. 토론이 로즈의 다리를 핥히는 동안 네틀은 무서운 기세로 달려들어 로즈를 덮쳤다. 로즈는 벗어나려고 애썼지만 곰들은 사냥감을 쉽게 놔주지 않았다. 이번에는 절대 놓칠 수 없다고 마음먹은 것 같았다. 흙먼지를 일으키며 엎치락뒤치락 하던 셋은 절벽 가장 가까이에 닿았다. 그때 갑자기 숲에서 뭔가가 튀어나왔다. 엄마 곰이었다. 엄마 곰은 금빛털로 뒤덮인 산처럼 거대했다. 그리고 몹시 화가 나 있었다. 로즈는 정말 끝장날 운명에 처해 있었다. 하지만 엄마 곰은 싸움에 끼려고 온 게 아니라 싸움을 말리려고 온 것이었다. 네틀, 토른, 당장 그만두지 못해. 어린 곰들은 엄마 말을 들었어야 했다. 하지만 그들은 못 들은 척했다. 네틀은 로즈의 몸을 세게 내리쳤다. 토르는 로즈의 발과 씨름했다. 두 앞발로 로즈의 발을 움켜잡고 들어 올리더니 온 힘을 다해 발을 비틀었다. 그 일은 정말 순식간에 벌어졌다. 우두둑 소리가 나더니 로봇의 오른발이 쑥 빠져서 공중으로 날아갔다. 그리고 곧 셋은 바닥에 나뒹굴었다. 네틀과 로즈는 절벽 가장자리에서 멈췄지만 토르는 넘어지면서 뒤쪽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바로 절벽 아래로.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소리가 뭔지 아는가? 자식이 절벽으로 떨어지는 걸 지켜보는 엄마 곰이 울부짖는 소리였다. 그 천둥 같은 소리에 정신을 잃었던 브라이트빌이 깨어났다. 로즈의 몸이 들썩였다. 섬에 있던 모든 동물이 그 소리를 들었다. 하지만 토르는 대답이 없었다. 울부짖던 엄마 곰은 맥없이 바닥에 풀썩 주저앉았다. 로즈는 자신의 오른발이 절벽 아래 바닷가로 떨어지는 걸 내려다보았다. 빙빙 돌고 있던 갈매기들을 지나서 바위에 부딪히더니 파도 속으로 사라졌다. 그러다 웬 털복숭이가 절벽에 매달려 있는 걸 발견했다. 토른이었다. 토른은 암벽에 뿌리를 내린 나무를 입으로 문 채 매달려 있었다. 그리고 겁에 질린 눈으로 로즈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여기 토른이 있어요. 어서 와서 내 다리를 잡아줘요. 엄마 곰과 네틀이 달려왔다. 둘은 로즈의 다리를 각각 입에 물고 천천히 로즈를 절벽 아래로 내려보냈다. 토른은 로즈가 다가오는 걸 보면서 이를 꽉 문 채 훌쩍거렸다. 로즈의 힘센 팔이 토른을 감싸 안았다. 로즈는 큰 소리로 외쳤다. 이제 끌어올려요! 토른은 물고 있던 나무에서 입을 떼며 소리쳤다. 로즈, 날 떨어뜨리지 마세요. 난 죽고 싶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 널 떨어뜨리지 않을 거야. 로즈가 말했다. 158쪽. 한동안 모두가 토른을 끌어올리려고 애썼다. 엄마 곰과 네틀은 로즈의 다리를 계속 끌어당겼다. 로즈의 몸이 다 올라오더니 마침내 털로 덮인 금빛 머리가 보이기 시작했다. 토르는 가족의 품으로 뛰어들었다. 행진. 아프지 않아요? 브라이트빌이 엄마 발에 있던 자리에 매끈한 표면을 어루만지며 말했다. 응, 아프지 않아. 그런데 걸을 때 힘들 것 같구나. 로즈가 말했다. 곰들은 뒤에 서서 로즈의 잘린 오른다리를 빤히 쳐다보았다. 어떻게 발이 그렇게 툭 떨어지는지, 어떻게 로봇이 그렇게 침착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로즈, 우리 애들이 당신을 공격한 것은 정말 미안해요. 가끔 저도 어쩔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엄마 곰이 말했다. 괜찮아요. 그 또래 애들이 다 그렇잖아요. 토른을 구해주어서 얼마나 고마운지 다시는 성가시게 구는 일 없도록 할게요. 그렇지 얘들아? 네, 엄마.
네틀과 토론이 함께 대답했다. 로즈는 걷기 시작했다. 다리가 짝짝이라 기우뚱 걸었다. 평평한 곳에서는 그런 대로 괜찮았다. 하지만 숲으로 들어가자 문제가 분명해졌다. 잘린 부분이 너무 매끄러워 자꾸 미끄러졌다. 로즈는 왼발로 깡충깡충 뛰었다. 그러다 나무 기둥에 쿵 부딪혔다. 몇 번 더 뛰었고 그녀는 덤불 위로 넘어졌다. 발을 부러뜨려서 정말 죄송해요. 토론이 로즈를 부축하며 말했다. 널 용서할게. 로즈가 말했다. 아, 마음 넓다 그치? 로즈가 용서라는 개념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는 모를 일이었다. 하지만 듣기에는 참 좋았다. 그 말을 들은 토르는 기분이 훨씬 좋아졌다. 집까지 기어서 가는 게 좋겠어요. 로즈가 말했다. 말도 안 돼요. 저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요. 엄마 곰이 바닥으로 몸을 낮추자 오누이 곰이 로즈를 엄마 곰 등에 올려주었다. 브라이트빌은 엄마 곰의 어깨에 내려앉았다. 로즈와 브라이트빌이 자리를 잡자 그들은 숲을 걷기 시작했다. 로봇은 무거웠다. 하지만 곰처럼 큰 동물에게는 별 문제가 안 되었다. 엄마 곰은 로봇을 등에 태운 게 별일 아닌 것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걸었다. 그리고 점점 그들을 따라 걷는 동물들이 많아졌다. 사슴, 너구리, 새 등 온갖 동물이 행렬에 동참했다. 모두 엄마 로봇이 엄마 곰의 등에 타고 가는 걸 보고 싶어 했다. 행렬은 숲을 지나고 들판을 건너고 졸졸거리는 시냇물을 따라 이어졌다. 호기심 많은 동물들이 점점 더 많이 모였다. 이제껏 본 적 없는 굉장한 야생 동물의 행진이었다. 그 선두에는 우리의 로봇 로즈가 있었다. 하지만 행진이 영원할 수는 없었다. 해가 지자 동물들이 하나 둘씩 떠났다. 마침내 둥지에 도착했을 때는 원래 있었던 이들만 남아있었다. 자, 도착했어요. 로즈를 정원 앞에 내려주며 엄마 곰이 말했다. 어때요? 기어서 오는 것보다 훨씬 좋았죠? 그럼요. 아주 멋졌어요. 더할 나위 없는 마무리였어요. 정말 고마워요. 로즈가 말했다. 맞아요. 굉장했어요. 제가 곰 등에 타고서 섬을 가로질러 왔다고 말하면 친구들은 아무도 안 믿을 거예요. 브라이트비 소리쳤다. 즐거웠다니 다행이구나. 엄마 곰이 빙그레 웃었다. 우리 애들이 그렇게 큰 소동을 벌였는데 제가 이 정도는 해야죠. 엄마 곰이 얼굴을 찌푸리면서 자식들을 쳐다보았다. 오누이 곰은 갑자기 바닥에 있던 돌멩이에 시선을 돌렸다. 늦은 저녁이었다. 모두에게 길고 힘든 날이었다. 곰 가족은 작별 인사를 하고 동굴로 돌아갔다. 브라이트빌과 로즈는 정원에 서서 새 친구들이 어슬렁어슬렁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엄마 생각엔 다시 걸을 수 있을 것 같나요? 브라이트빌이 말했다. 잘 모르겠구나. 하지만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하는지는 알지. 이제 자러 가자꾸나. 로즈가 말했다. 새로운 말 164쪽. 비버씨는 눈을 가늘게 뜨고 로즈의 다리를 살펴보았다. 발은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어. 비버씨는 수염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베개해야 할 문제가 세 가지 있어. 바닥이 미끄럽지 않아야 하고 튼튼해야 하고 다리에 고정할 수 있어야겠지. 몇몇 친구들에게 조언을 구해야겠어. 엄마가 다시 걸을 수 있을까요? 브라이트빌이 물었다. 응? 뭐라고 했니? 비버씨는 생각에 빠져서 브라이트빌의 말을 듣지 못했다. 걱정 말아라. 느긋하게 마음먹고 모든 걸 내게 맡기렴. 나는 도전하는 걸 좋아한단다. 비버씨는 호수로 첨벙 뛰어들었다. 그리고 한참 뒤에 나무 기둥 하나를 가지고 돌아왔다. 당신의 새로운 오른발에게 인사하시죠. 비버씨가 꼬리로 나무를 톡톡 치며 말했다. 안녕, 새로운 발아. 로즈가 말했다. 아주 좋아요. 이 녀석은 내가 씹어봤던 나무 가운데 가장 단단한 나무로. 조금만 손을 보면 될 것 같소. 비버씨는 나무를 로즈의 다리 옆에다 갖다 놓았다. 눈을 가늘게 뜨고 쳐다보다가 나무의 위치를 바꾸더니 또 자세히 살펴봤다. 그리고 발톱으로 나무에다 표시를 한 다음 앞니로 작업을 시작했다. 앞발로 나무를 돌리면서 갈고 파고 잘라냈다. 비버씨가 나무를 손보는 동안 치쳇이 나뭇가지에 앉아서 제잘됐다. 이걸 보니까 여우가 도마뱀 꼬리를 잡았던 게 생각나. 도마뱀 꼬리를 끊고 도망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새로운 꼬리가 생겼더라고. 이제 로즈한테 새로운 발이 생길 거고 모든 게 괜찮아질 거야. 나무발 모양이 제법 그럴듯해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비버씨는 장화 모양 조각품 옆에 서 있었다. 비버씨가 나무발을 로즈의 다리에 끼우려고 했으나 구멍이 너무 작았다. 비버씨는 나무발이 구멍이 딱 맞을 때까지 갈가낸 다음 나무 조각을 뱉으며 말했다. 아주 좋아. 친구들이 곧 도착할 거요.
필요한 몇몇 물건을 가지고 말이오. 아, 저기 들어오는군. 범프킨, 룸프킨, 럼프킨이요. 난 저들을 도프라기 무법자들이라고 부른다오. 통통한 너구리 셋이 떼똥거리며 정원으로 들어왔다. 둘둘 말린 덩굴을 질질 끌면서 안녕하세요. 범프킨이 말했다. 안녕하세요. 룸프킨이 말했다. 안녕하세요. 럼프킨이 말했다. 여러분도 이미 알겠지만 너구리들은 손이 아주 빨랐다. 도프라기 무법자들은 솜씨 좋게 덩굴로 로봇의 다리와 새로운 팔을 묶었다. 긁히고 파인 자국 때문에 덩굴이 잘 감겼다. 덩굴이 단단히 묶이자 비버시는 고개를 돌리고 소리쳤다. 탱크특 트렁크탭 자네 도움이 필요하네. 정적이 흘렀다. 잠시 후 숲속에서 뭔가를 빠르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 트렁크탭일 거요. 비버시가 웃으며 말했다. 아주 잘생긴 딱따구리가 정원으로 날아들었다. 날 불렀나? 딱따구리가 아름다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렇다네. 여러분, 이 친구는 나무를 쪼는 트렁크탭이라고. 우리는 지금 송진이 필요하네. 자네가 도와줄 수 있겠나? 물론 덮고 말고 마침 여기 아주 좋은 소나무가 있군. 딱따구리가 말했다. 트렁크탭은 오래된 소나무로 날아가 기둥에 구멍을 몇 개 뚫었다. 나무 기둥에서 송진이 흘러내렸다. 비버씨는 송진을 한 움큼 가져와 나무 발과 덩굴에 쳐발랐다. 끈끈한 송진 때문에 발이 반짝반짝했다. 잠시 뒤 송진이 딱딱하게 굳자 로즈의 새로운 발이 완성되었다. 정말 멋지네요. 마치 새 로봇이 된 것 같아요. 로즈가 정원을 걸어보며 말했다. 비버씨와 트렁크탭, 보풀하기 무법자들은 좋은 일을 한 것 같아 꽤 기뻤다. 그러나 그건 단지 그들이 만든 첫 번째 나무 발일 뿐이었다. 일주일 뒤 덩굴이 헐거워지더니 발이 빠졌다. 모두 다시 모여 로즈의 새로운 발에 대해 고민했다. 더 단단한 나무와 덩굴을 찾았다. 송진으로 실험도 여러 번 했다. 불에다 달궈도 보고 끓여보기도 했다. 또 강력한 접착제 역할을 하도록 송진을 아주 두껍게 발라보기도 했다. 로즈가 완전히 의지할 수 있는 발이 만들어질 때까지 그들은 계속 디자인을 수정했다. 드디어 완성! 해낼 줄 알았다니까! 비버씨가 개선된 새로운 오른발을 턱턱 치며 말했다. 로즈는 전보다 걸음이 느리고 절뚝거리기는 했지만 그래도 예전의 로즈로 다시 돌아왔다. 모두가 안심했다. 특히 브라이트비. 근데 멋진데? 그치? 만들어진 게 아주 멋지게 잘 만들어졌네. 160? 좀 크긴 한데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낫지? 169쪽 비행사. 시작. 엄마의 가르침 덕에 브라이트빌은 정말 뛰어난 비행사가 되었다. 브라이트빌은 다른 기러기들에 비해 몸집이 크거나 강하지는 않았지만 아주 똑똑했다. 브라이트빌과 엄마는 다른 새들의 비행 기술을 연구했다. 둘은 몇 시간이고 앉아서 올빼미, 매, 참새, 독수리가 어떻게 나는지 지켜보았다. 그리고 산등성이로 올라가 배운 걸 연습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브라이트빌은 섬 전체를 누비고 다녔다. 어른 기러기들은 그런 브라이트빌을 보며 얼굴을 찌푸렸지만 어린 기러기들은 브라이트빌이 멋지다고 생각했다. 아침마다 시끌벅적한 기러기 무리가 호수에서 브라이트빌을 기다렸다. 브라이트빌이 자기들을 리드해주기를 바라면서 말이다. 몇 시간 뒤에 집으로 돌아오면 브라이트빌은 깃털을 흔들면서 로즈에게 그날 있었던 비행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170쪽. 엄마, 다른 애들은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간다는 걸 모르더라고요. 제가 상승 기류를 발견해서 오후 내내 빙글빙글 돌았어요. 날개는 거의 퍼덕거리지도 않고 말이에요. 엄마, 오늘 폭풍우 내린 거 보셨어요? 북쪽에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날씨가 나빠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덤불에 내려앉아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렸어요. 엄마, 오늘은 줄지어 나는 걸 해봤어요. 앞장서는 건 번갈아 가면서 했는데 친구들은 제가 앞장설 때가 가장 좋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맨 앞에서 날았죠. 야, 리더가 됐네. 야, 뭐 등치는 왜소하지만 머리가 똑똑해가지고 그치? 171쪽 단추. 시작. 브라이트빌은 엄마 뒤통수에 있는 단추에 관해 계속 생각했다. 엄마도 마찬가지였다. 단추를 누르면 어떻게 될까 궁금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은 궁금증을 풀어보기로 마음먹었다. 로즈가 바닥에 앉았다. 긴장한 아들은 로즈 뒤에 있는 돌 위에 올라섰다. 난 준비가 됐단다. 로즈가 말했다. 좋아요. 그럼 누를게요. 브라이트빌은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딸깍. 로즈의 몸에 힘이 풀렸다. 나직하게 윙윙 대던 소리가 천천히 멈추었다. 반짝이던 눈이 검게 바뀌었다. 엄마, 내 말 들려요? 오, 그림 보니까
뭔가? 그치? 생명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 넘겨서 174쪽. 엄마는 대답이 없었다. 브라이트빌은 어기적 돌며 엄마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로즈의 묘한 생명의 불꽃이 사라져버린 듯했다. 어린 기러기는 너무나 외로웠다. 브라이트빌은 단추를 다시 누르기로 했다. 그런데 엄마가 깨어나지 않으면 어쩌지? 깨어나는데 완전히 다른 존재라면? 브라이트빌은 단추를 누르는 것도 누르지 않는 것도 겁났다. 브라이트빌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딸깍. 로즈의 몸에 힘이 들어갔다. 윙윙거리는 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했다. 눈빛이 다시 반짝였다. 안녕하세요. 저는 로즈 유닛 7134입니다. 로즈라고 불러도 좋아요. 로봇은 자동으로 말했다. 브라이트빌은 알아듣지 못했다. 걱정했던 일이 현실이 되는 것 같아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그러나 잠시 뒤 친근한 목소리가 들렸다. 로봇은 동물의 언어로 말했다. 안녕 우리 아들. 내가 얼마나 정신을 잃었던 거니? 내가 느끼기엔 아주 잠깐이었던 것 같은데? 몇 분 동안이었지만 제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브라이트빌은 엄마를 얼싸안으며 말했다. 가을. 낮이 짧아지기 시작했다. 공기도 차가워졌다. 어느 날 아침 로즈는 밖에 나갔다가 정원에 서리가 내린 걸 보았다. 섬에 가을이 온 것이다. 로봇이 평생 보아온 초록색 나뭇잎들이 노랗게 빨갛게 바뀌었다. 그러다 나뭇가지에서 떨어져 사뿐사뿐 땅 위에 내려앉았다. 바스락바스락 죽은 나뭇잎을 밟고 지나다니는 소리가 섬에 가득했다. 나무 열매가 떨어지면서 바위에 부딪혀 탁 소리를 냈다. 가끔 로즈에게 톡 떨어지기도 했다. 꽃이 시들자 꽃향기가 희미해졌다. 섬에 풍성하던 온갖 냄새와 색깔도 점점 퇴색되었다. 동물들도 바뀌었다. 털 있는 동물들은 털이 더 풍성해졌고 깃털이 있는 동물들은 깃털이 더 많이 돋아났다. 비늘 덮인 동물들은 새 보금자리를 찾기 시작했다. 개굴 춥다. 어떤 개구리가 말했다. 개굴 곧 잠잘 시간이야. 다른 개구리가 말했다. 개굴 괜찮은 구멍이 있는지 찾아보는 게 좋겠지. 개굴 좋은 데 찾았어? 개굴 아직 다음 주에 찾으려고. 지금은 따뜻한 햇볕을 더 즐기고 싶어. 섬에 사는 많은 동물이 벌써 겨울잠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개구리, 벌, 뱀, 심지어 곰마저도 몇 달 동안 어디론가로 사라져 겨울잠을 잘 것이다. 새들도 겨울나기 준비를 한다. 올빼미나 딱따구리 같은 새들은 자기 동지에서 섬에 얼마 남지 않은 먹이를 먹으며 보내지만 철새들은 따뜻한 남쪽으로 긴 여행을 떠나야 한다. 기러기도 떠나야 하는 철새였다. 오늘은 여기까지. 얘들아 수고했어. 좋은 하루. 내일 보자.